최근 1년 사이에 도시가스 요금이 38.4%, 열 요금도 37.8%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간단한데요.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그만큼 쌓여 있어서 회사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거 요금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에 주택용은 메가줄이 단위거든요. 메가줄당 5.47원씩 올렸는데 산자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다 메워지려면 메가줄당 최소 8.4원에서 최고 10.4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1분기에 동결하고도 2분기 이후에는 추가 인상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럼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자, 경찰 쌍끌이 두 분 모셨어요. 박영미 경제평론가, SBS의 김혜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코너가 네. 제목이 경제 끌어올렸는데 경제를 끌어올려고 그랬더니 난방비를 끌어올렸어. 그러게. 우리 코너 때문인가요? 우리가 그런 걸까요? 잘못했어요. 아니 네. 저는 사실은 이 아이템 하기 전에 지난주인가? 지난주 관리비 영수증 식탁위에 있어서 봤는데 딱 2배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저 네. 집 관리비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닌데 대충은 뭐 이게 아는 거에 비하면 네. 2배? 한 2배. 한 40% 정도, 40에서 45% 정도 많이 나온 것 같다. 2배 정도. 네, 우리 방송 직전에도 난방비 네. 얘기하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2배 오른 건 총액만 봤지 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잘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생활파트는 똑같으니까 갑자기 2배 올렸을 때는 난방비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네. 방영평론 맞아요. 받으셨어요? 아, 고지서 와가지고 그 낱낱이 봤는데 저희 집은 전기요금까지는 그 관리비 고지서에 한 번에 나오고 아. 가스요금만 별도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봤는데 가스요금 올랐구나. 이게 작년보다 확실히 덜 틀었어요. 아. 난방을 거의 안 했는데 요 정도 나오니까 요 많이 올랐구나. 네.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전기 공용도 되게 많이 올라서 야 요거 만만치 않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1분기에 동결한 게 이 정도예요. 전기요금 동결한 게? 가스요금. 가스요금 동결한 게? 그럼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구나. 네. 저기 김혜민 기자, 요번에 설 연휴 때 뭐 친척이나 친구분들 만나시면 이런 얘기 좀 하시나요? 난방비 얘기? 네, 저희 집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집이 난방비가 이제 거의 2배로 올랐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고지서 나오잖아요. 고지서 저도 받아보니까 이제는 20만 원 후반대까지 거의 3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큰 평수의 집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아, 그리고 원래 저 낮에는 집에 별로 안 계실 거 아니야. 부부 네. 다 두 분 다 일하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난방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거의 30만 원대는 거의 처음 받아본 거예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난방비인지 모르고 네. 우리가 너무 난방을 많이 떼서 이런가 겨울에 너무 추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스요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디 지금 뭐 네. 맘카페나 이런 데 올라온 글들 좀 있어요? 소비자들 있습니다. 몇 개 좀 읽어볼까요? 반응? 네. 장승은 님이 관리비 고지서 받고 몸이 더 얼어버렸어요. 라고 하셨고, 이상희 님은 난방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어요. 설정 온도가 18도인데 19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18도 는 제일 18도 세다. 그 특히 최근에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이런 상황에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안 하면 얼어 죽어요. 아침에 그쵸. 나오는데 저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나온 관리비는 12월 달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12월에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잠깐 중간에 추웠는데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춥잖아. 그렇지. 그러면 더 뗐을 거고 난방을. 그쵸. 그럼 이게 2월에 나오는 관리비는 어우.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올랐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제 LNG 가격이 거의 한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반영한 국내의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최근 1년 사이에 도시가스 요금이 38.4%, 열 요금도 37.8%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간단한데요.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그만큼 쌓여 있어서 회사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거 요금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에 주택용은 메가줄이 단위거든요. 메가줄당 5.47원씩 올렸는데 산자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다 메워지려면 메가줄당 최소 8.4원에서
최고 10.4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1분기에 동결하고도 2분기 이후에는 추가 인상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결국 난방비 오르는 원인은 역시 가스요금? 그렇죠. 그러면 가스요금, 가스하면 푸틴하면 우크라이나, 뭐 네. 이거의 원인이 커요? 네. 그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전쟁? 네, 우선은 전쟁 발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좀 심화되면서 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천연가스 수입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세계 LNG 가격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한국이 쓴 건 JKM입니다. JKM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쉬워요. 재팬 코리아 마커. 이걸 줄여서 JKM이고요. 네. LNG 수입량이 많은 이 한국과 일본의 별도 수입 단가 지표라고 해요. 이 동북아시아는 북미나 유럽과 달리 이 육상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액화를 한 뒤에 선박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비쌉니다. 이걸 잘하는 나라가 카타르예요. 제가 다녀온 카타르에서 카타르. 예, 이렇게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사실 이 JKM 기준 2월물 인도 가격이요. 작년 8월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7월과 대비를 해보면 여전히 10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금 내려갔다고 해도 가스공사가 요금을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정 난방비가 이렇게 오르면 업장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가장 겨울에 따뜻해야 되는데 목욕탕, 그렇죠. 헬스장, 목욕탕도 추우면 난리 나거든요. 네. 더운 물도 계속 나와야 되고 목욕탕 운영하시는 저 부부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죠. 21년 12월 달에 219만, 22년에는 지난달에 391만 8,580원. 혹시 사장님도 놀라셨어요? 이 고지서 받으시고? 아, 기절하는 줄 알았지. 오른다 이제 방송에서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지. 난방비로 219만 원 내시다가 391만 원 딱 2배거든요. 그럼 와. 200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입 중에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 데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손님이 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금 그렇죠. 현실화는 어려웠을 저도 거고 잘 많이 안 갔습니다. 원가는 많이 올랐을 거고 손님은 줄었다. 그래서 동네 목욕탕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목욕탕이든 가정집이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멀기도 한데 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비슷해요. 장윤정 님이 저도 가스비 보고 지난 12월에 많이 추워서 가스를 많이 썼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유유. 오늘도 최강 한파를 하는데 보일러 최저 온도 공기가 차갑지만 어쩔 수 없네요 하셨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읽으셨네요. 네. 네. 박유한 님도 보내셨는데요. 다음 달이 더 무섭네요. 다음 달은 제일 추운 1월 달. 찐이거든요. 김순옥님, 네. 난방비 아끼려 한방에서 가족 모두 이불 깔고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햇살에 의지하고 지냅니다. 와, 그런데 대책은 없나요 하셨는데 요 대책 그 앞으로 네. 더 오를 고 예상이랑 네. 그 다음에 난방비 절감 대책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으면 난방비 절감 대책은 뭐 없습니다. 클래식이 최고인데요. 일단 문풍지 바르시고 네. 내복 입으시고 우리 보온멜이 요때쯤 되면 네. 어렸을 때 몽고멜이 엄청 광고했던 거 생각나세요? 몽고멜이요? 그게 뭐냐면 네. 그 저는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저는 난 몰라요. 자, 여러분. 난 몰라. 저도 난. 백과사전에서 보았답니다. 네, 전 몰라요. 얇은 내복 말고요.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는 얇은 솜이 들어가 있는 내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집이 따뜻해지고 그 옷태를 망친다고 안 입기 시작했는데 네. 요거 다시 구입하시는 분들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따뜻한 내복 한 장이 패딩보다도 따뜻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그래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아마 이 발라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발열이 되는 일종의 연고, 로션 이런 것들을 진짜? 바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게 단가가 꽤 비싼데 아. 1인 가구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짧은 옷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네. 난방비 쓰느니 나는 그거 쓰겠어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러그 같은 거 깔아두시면 바닥 온도를 좀 유지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임 기자 이건 다 알아. 문풍지 바르고 외풍 네. 맞고 내복 입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잘 때 난방 빵빵 틀어놓고 반바지에 면티 입고 자지 말고 두툼한 거 입고 쇠타 입고 왜냐면 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옷 다 차려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껍게 입죠. 외국 엄마들은 항상 가디건 그 두꺼운 거 입고 음. 따뜻한 커피잔 들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모습이지만 한국 엄마들은 안 왜 그런데. 그럴까 생각해보면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어. 그나마 한국은 되게 따뜻한 편이고 네. 저희 가족 중에 해외에 사는 교포가 있거든요. 네. 추워 정말 죽는다고 합니다. 해외는 그래서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요. 아, 바닥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스웨터 입고 지내는데 우리도 그러면 지내야 돼요. 네. 그건 그거고 요금 자체를 좀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일러 요금 좀 내릴 수 있는 보일러를 좀 낮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일러는요,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외출할 때 평소 온도보다 2, 3도 정도 낮추고 켜두고 나가는 게 훨씬 에너지 효율에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모드 켜두면 되게 에너지 효율 좋을 것 같죠? 근데 평소보다는 며칠씩 장기간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틀어도 우리 집은 별로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보일러 내부 청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요? 아니 네. 그런 문자도 왔어 지금. 그러네요. 네. 수증기 덕분에 난방 효율이 높아집니다. 어. 네, 이게 공기 순환을 빠르게 해서요 실내 온도가 빨리 상승하게 만드는 거죠. 어. 네, 그리고 뭐 히터나 온풍기도 사용하시잖아요. 네. 방 가운데 놓는 게 좋다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창문 가까이 둬야 집안 전체의 온기를 빠르고 아, 골고루 그래요? 퍼뜨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야, 근데 온풍기도 문제. 온풍기 전기 많이 쓰잖아. 그쵸. 아.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랐는데. 그 레디에이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욕실에 가끔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네. 그것도 전기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작년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좀 떨어지죠. 네. 환율이 작년에 1,400원대 중반까지 막 치솟았는데 이러면은 뭐 수입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바라건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네. 전황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가스대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유럽은 따뜻해가지고 가스대란 아무것도 없다. 뭐 이 기사가 있던데 네. 우리나라만 유탄 맞았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보죠. 특례 보금자리론? 이 얘기 좀 볼까요? 김혜민 기자 취재하신 건가요? 네. 제가 네. 네, 취재까지는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이게 어떤 상품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 네, 이게 사실 요즘에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끌족도 있고요. 앞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분들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이 대출 보금자리론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용도 관계없이 내 소득 1억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오. 반대로 6억 원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기거나 부부 네.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면 또 이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4.75%에서 5.05%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다. 네. 이거보다 좀 더 낮습니다. 연 4.65%에서 4.9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용민 평론가. 네. 이게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온다? 왜 그러겠어요. 대출 상품인데 무용돈이 나온다. 금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게 그 시중은행의 4대 시중은행의 1월 달 첫 번째 주 금리보다 낮게 설정을 하자라고 해서 금리가 조정이 된 거거든요. 첫 번째 주 금리가 평균 5.04에서 5.54였다고 하는데 요거보다 낮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높아봤자 50년 만기로 해도 5% 약간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4%대니까 시중은행보다 설계 당시에 유리했던 게 맞는데 1월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갑니다. 한 가지는 정부에서 옆구리를 한번 세게 쿡 찔렀잖아요. 1억이 있기 없기. 그래서 없기로. 1억. 그래서 은행권에서 금리가 좀 내려갔습니다. 네. 한 2주 사이에 은행권 대출 금리가 거의 1%포인트 정도 내려갔고 네. 이번 주에 아마 줄줄이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갔다는 문자를 받으시거나 내려갈 예정인 상황이거든요. 다른 한 가지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돈 떼우는 금리는 떨어져서 네. 돈 떼우는 금리 떨어지고 의지로 내릴 부분이 생겼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특례라더니 이거 특별히 대출해 주는 거라고 하더니 은행보다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 건데 요게 장점은 있어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는 보증,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이걸로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오. 이걸로 갈아탔다가 다른 대출 시중으로 다시 넘어가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DSR 규제를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LTV나 DTI 적용은 받지만 DSR 적용을 안 받으니까 내가 만약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은 활용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흥행 될 거로 보세요 이거? 제가요. 네. 아까 개인적으로 알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자. 그래서 그냥 시중은행 금리도 네. 사실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주 기준으로 고정으로 할 때 4.1%, 변동으로 할 때도 5점 초반이었어요. 네. 5점대 초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변동금리, 이쪽 금리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 이 은행 금리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갈아타지 않거나 아니면 시중은행의 금리 대출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흥행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본질적인 문제, 대환 대출도 많이 받겠지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 대출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집 자체를 사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금 더 떨어질 거로 보니까. 네, 맞아요. 그 네. 올해는 계속 이제 집값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다들 보기 네.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데 이 대출이 어떤 어. 의미가 있는지 사실상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하긴 제가 무주택자가 어느 정도 돈 있고 대출 받아서 집 살려면 저래도 지금부터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긴 그쵸. 해요. 아무래도 더 바닥이라고 아주 제일 쌀 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사고 나서 떨어지면 이거 진짜 멘붕오거든요. 적어도 올해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하나 보죠. 야, 또 아파트 얘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전남 나주에 있는 아파트랍니다. 자, 이제 숨을 네. 하고 읽어야 돼, 길어서. 광주 전남 어디 사세요? 저는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메토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센데. 네. 너무 길다. 이게 이거 몇 아파트. 글자예요? 25자. 야. 이게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래요. 야. 네. 고객님 주소요. 그러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래퍼인데요. 거의 김, 수화물, 바둑이와 거두비. 이거야 지금. 네. 거기 말고도 또 몇 군데 있어요. 네. 해볼까요? 또 자 네. 김혜민 고객님 주소 좀 불러주세요. 네, 저는 인천 소래 논현구역 C 10블록 에코 메트로 3차 더 타워에 삽니다. 세다. 이거 너무 바쁠 때는 우리 집 주소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아파트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네이밍 추세는요,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의 아파트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아파트 단지별로 입지나 자연 경관, 조경 같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포레스트, 퍼스티지, 센트럴, 파크 이런 거 많이 넣죠. 이게 좋은 말은 특히 다 있네. 네, 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차별화를 위해서 뭐 원베일리, 그랑힐스 네. 이런 다양한 팬네임도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추가로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 형태의 아파트가 많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 건설사의 브랜드를 다 넣어야 되게 된 겁니다. 네. 박민호 평론가 네. 예전 학교 다닐 때 생각하고 아파트 이름 딱 기억나는 거. 개나리, 어? 진달래, 음마. 그렇죠. 그쵸. 저는 딱 그거예요. 올림픽. 뭐 이런. 난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우성 아파트.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아파트에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양변기의 추억이 있거든요. 어. 국민학교 때 친구 집 갔는데 아파트 사는 애 네. 양변기 이거 무슨 일? 외양간 옆에 화장실이 시골의 스탠다드인데 야 화장실이 따뜻해. 근데 이런 네. 느낌 처음이야. 어쨌든 아까 제가 말했던 아파트 이름 현대 아파트, 네. 한양 아파트, 우성 아파트, 뭐 그쵸. 한신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다 건설에서 이름만 썼단 말이에요. 건설에서 이름만 썼는데 언제부터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러느냐.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매매야 나오고 가지는 그러면서 있어빌리티. 있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신문이 뉴스페이퍼가 되면은 약간 있어 보이는 모양이죠. 아.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하나 조성이 되기도 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 브랜드 자체, 아파트의 브랜드화 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빅모델 쓰고 아파트 가치를 높일 때 장점을 다 제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파크 들어가면 공원 가깝구나. 네. 포레 힐스 들어가면 숲이 가까운데 언덕에 있구나. 네. 리버뷰, 리버파크다. 공원하고 한강 다 보이는구나. 네.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쓰는 뭐 원베일리, 루센팀 이런 말은 영주와 같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 원베일리. 빛이 나는 데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네. 네.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요 네. 고객들의 수요를 좀 반영한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 네. 공개 토론회도 열어요? 뭐 그런 네. 보도가 있네. 이거 네. 뭘 토론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요 올 상반기 중에 시민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설업계 뭐 전문가들을 모아서요 장명을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장명 사실-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 네, 이게 사실 그 전에 설문조사도 한번 진행했어요. 서울시가 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고 복잡하다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77.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이름이 어렵고 비슷해서 방문할 때 헷갈렸다는 응답도 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에 이 외래어 같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49.7%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이름 제 기억나는 게 아마 저 레미안하고 자이가 거의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레미안 하다가 저기 저 반포 쪽에 유명한 레미안 단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앞에다 뭘 붙였어. 아, 여기는 좀 저희가 재건축 좋은 아파트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레미안이 아니라 뭐 하나 붙여. 그럼 그럼 옆 동네도 또 해. 네. 야, 쟤네는 붙여줘. 우리는 왜 안 붙여줘? 자, 받고 그럼 또 더블로 가. 붙여. 그렇죠. 그렇죠. 계속 붙이는 거야 그냥. 아니 개나리도 재건축할 때 그래서 저층은 뭐 아이파크, 고층은 펜타빌, 새로 지은 건 푸르지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우린 더 높게 지을 거야. 제니스 뭐 별 얘기를 다 갖다 붙이죠. 7249님 웃자고 네. 하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라고 어렵게 지은 거예요. 라고 에이.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 나주에 있었던 25자짜리 아파트는 내비에는 뭐라고 쳐야 되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러게요. 네. 하지만 내비엔 모두 도로명 주소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네. 자 김순옥님 주소 택배 적을 때 손가락 부러지겠네요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상호님 택배 송장 입력 안 돼서 배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토론회를 할 수는 있는데 이름을 길게 짓도 짧게 짓도 이건 뭐 사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그렇죠. 네. 저 기관에서 네. 하라 마라 하는 거는 좀 그래, 되게 좀 네. 그러다 말 거예요 또. 네. 이것도 한때의 유행이겠죠. 아, 그럼 네. 이름 길게 짓는 게. 네. 네. 방금 전에 네. 예전처럼 뭐 현대 뭐 한양 또 주공 아파트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주공 아파트도 요새는 LH 근데 LH도 아니야 이름이 거기다 뭐 붙어.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에도 브랜드가 붙기 시작했으니까 7676님 혹시 박연미 평론가의 해방둥이 아니신지 티가 많이 나나요? 도대체 모르는 게 뭔가요? 여고괴담이에요. 해방둥이 네. 누님이 아니라 엄마구나 엄마 해방둥이면 엄마네. 맨날 누님이래. 아, 해방둥이가 사람들이 내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잖아요. 아니 해방둥이라고 하시니까 엄마지 뭐 해방둥이면. 네, 받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끌어올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용일 평론가 김혜민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